당신은 저녁 식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밥 한 공기는 줄였지만 옆에 놓인 천연 건강식품이라 불리는 간식에는 손이 자꾸 갑니다. 꿀 한 숟가락, 대추차 한 잔, 그리고 말린 과일 몇 조각. 모두가 몸에 좋다고 해서 챙겨 먹는 것들이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당뇨 환자의 몸에서는 이 자연스러움이 반드시 안전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당을 거침없이 치솟게 만드는 비밀스러운 덫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탕 대신 꿀은 괜찮다, 말린 과일은 비타민이 풍부하니 무조건 좋다라는 말을 믿습니다. 하지만 꿀이나 대추, 건포도 같은 음식은 천연이라는 이름 뒤에 상당한 양의 단순당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단순당은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는 마치 불길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혈당이 확 치솟고 그 뒤엔 급격히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같은 변화를 겪게 되죠. 이것이 바로 건강식품이라 믿고 먹는 것들 속에 숨어있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저는 외래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납니다. 그중 한 어르신이 기억납니다. 평생 몸에 좋다는 걸 챙겨 먹으셨는데 정작 혈당 수치는 약을 늘려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매일 아침 꿀물 한 잔과 대추 몇 알을 약 대신 건강지킴이라 믿고 드셨던 겁니다. 검사표를 보며 제가 조심스레 말씀드렸죠. 어르신, 약이 문제가 아니라 이 꿀과 대추가 혈당을 올리고 계십니다. 그 순간 어르신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선합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는 착각이 있습니다. 약을 잘 챙기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 나머지는 자유롭게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당뇨 관리의 기본은 언제나 혈당을 자극하지 않는 음식 선택에서 시작합니다. 자연산이라는 말, 전통이라는 포장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몸에 좋다는 말은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 이로운 음식이 당뇨 환자에게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는 꿀이 항산화 효과로 혈관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연구는 혈당 급등을 초래하니 당뇨 환자에게 절대 권장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혈당 관리라는 관점에서 항상 재해석해야 합니다. 혹시 당신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무심코 건강식품을 집어 드시나요? 사실 당뇨 관리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큰 실수가 아니라 작은 착각입니다. 그 작은 착각이 매일 쌓여 혈당을 흔들고 결국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지인이신 65세 여성분은 어느 날부터 눈이 자주 침침해지고 손발이 저려 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와서 상담을 하며 드시는 걸 점검했더니 매일 오후마다 말린 감과 호두를 간식처럼 드시고 계셨습니다. 좋은 것만 챙겼다 생각했지만 사실 그 말린 감이 혈당을 매번 치솟게 만들고 있던 것이죠. 간단히 간식만 조정했을 뿐인데 불과 2달 만에 혈당 수치가 놀랍도록 안정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식품이라는 이름에 안심하지 마십시오. 당뇨 환자의 몸은 섬세합니다. 당신에게 맞지 않는 건강식품은 오히려 약보다 더 강력하게 혈당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노후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한 이야기는 앞으로 당신의 식탁 위에서 어떤 음식이 친구가 되고 어떤 음식이 적이 되는지를 함께 가려내는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진실들을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와 마주 앉아 있습니다.
혈당 수치가 여전히 높다는 결과지를 보며 속이 답답하지요. 약을 성실히 챙겨 먹었고 운동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수치가 안정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뇨 관리의 본질은 단순히 약을 먹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약은 보조일 뿐, 진짜 핵심은 당신이 매일 선택하는 생활 습관과 음식에 있습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은 당신 몸의 모든 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관은 물론이고 신장, 간, 심장, 심지어 눈까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의 기본은 혈당을 흔들지 않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급격히 오르지도 급격히 떨어지지도 않게 하는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약만으로는 이 흔들림을 막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 수치는 당신의 식사 속도, 음식 조합, 섭취 시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밥을 급히 삼켜 먹으면 혈당은 훨씬 더 빨리 오릅니다. 반대로 천천히 씹어 삼키면 상승 속도가 완만해집니다. 약만 바라보고 식습관을 그대로 두면 문제는 계속 반복됩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72세 남성 환자분이 늘 약을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혈당이 늘 불안정했죠. 상담을 하며 식습관을 확인해 보니 그는 밥을 5분 만에 후다닥 드시고는 바로 소파에 누워 TV를 보곤 했습니다. 제가 식사 속도를 2배로 늦추고 식후 10분만이라도 산책해 보시라 권했습니다. 놀랍게도 2달 뒤 그분의 혈당 곡선은 훨씬 더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약은 그대로였는데 생활 습관만 달라진 것입니다. 이 점에서 학계도 흥미로운 논쟁을 벌입니다. 어떤 학자는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탄수화물의 양과 질이라고 강조합니다. 다른 학자는 생활 습관, 특히 식사 방식과 활동 패턴이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든다고 주장하지요. 사실은 2가지 모두 옳습니다. 다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약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첫 번째 치료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당신께 드리고 싶은 비유가 있습니다. 당뇨는 마치 흔들리는 배와 같습니다. 약은 그 배에 달린 구명조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구명조끼가 없다면 위험하지만 구명조끼만 믿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면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진짜 안전을 보장하는 건 배를 안정적으로 조종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 조종술이 바로 생활 습관이고 혈당 관리의 기본 진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당뇨는 숫자만 보는 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의 몸은 오늘 혈당 120이니 괜찮다라고 단순히 작동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안정된 흐름이 유지될 때 비로소 합병증이 줄어듭니다. 그 합병증에는 신부전, 망막병증, 신경손상 등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은 약으로만은 예방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최소 20번 이상 씹어 보십시오. 식사 후 바로 앉아 있지 말고 집 안이라도 10분 정도 움직여 보십시오.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쌓이면 약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줍니다. 혈당 곡선이 안정되면서 몸은 한층 편안해지고 합병증의 그림자는 점점 멀어집니다. 결국 당뇨 관리의 기본 진실은 명확합니다. 약은 당신의 동반자일 뿐 주인공은 아닙니다. 주인공은 당신의 선택, 그리고 매일의 작은 습관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왜 약만으로 혈당이 잡히지 않는지 그 답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천연이라 괜찮다고 믿지만 사실은 가장 교묘한 함정이 되는 음식들, 즉 천연 당분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은 건강을 위해 달콤한 꿀물을 한 잔 마시며 스스로에게 안도감을 줍니다.
설탕은 안 좋지만 꿀은 자연산이니까 괜찮겠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위험한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꿀, 대추, 말린 과일 같은 천연 당분은 겉으로는 건강식품처럼 보이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숨은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꿀을 생각해 봅시다. 꿀은 항산화 물질과 미네랄이 들어있어 예로부터 약처럼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꿀의 80% 이상은 단순당, 즉 포도당과 과당입니다. 흡수 속도가 너무 빨라 당뇨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꿀을 섭취한 당뇨 환자들의 혈당이 섭취 30분 내에 평균 40mg/dl 급상승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동은 혈관과 신경에 큰 부담을 줍니다. 대추와 말린 과일은 또 어떨까요? 말린 과일은 물기가 빠져나가면서 당분이 더 농축됩니다. 작은 크기의 말린 대추나 건포도 몇 알에도 생각보다 많은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한 번은 68세 여성 환자분이 간식으로 말린 무화과 2개만 먹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혈당을 재보니 바로 220까지 치솟았습니다. 본인은 건강한 간식이라 생각했지만 몸은 전혀 다르게 반응한 것이죠. 학계에서도 이런 문제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꿀이나 대추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혈당을 자극하는 강력한 효과가 더 치명적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는 이런 음식들을 약이 아니라 당분 덩어리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 한 분은 30년 동안 아침마다 꿀물을 마셨다며 자랑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혈당은 늘 불안정했고 합병증까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꿀을 끊고 대신 미지근한 물과 채소 위주의 간단한 아침을 권했더니 불과 3달 만에 혈당이 안정되고 손발 저림 증상도 완화되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죠. 나는 꿀이 나를 살린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반대였군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은 단 하나입니다. 천연이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꿀, 대추, 말린 과일이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그 달콤함이 곧 위험입니다.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당을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도 집안 어딘가에 혈당에 좋다며 사둔 건강식품을 두고 계시나요? 이제는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그 달콤한 한 숟갈, 그 작은 한 알이 당신의 혈당을 흔드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이중성을 가진 음식들을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챙기는 곡물과 씨앗류, 그 속에 숨어있는 위험을 하나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건강을 위해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챙기고 아침에는 귤이나 오트밀을 곁들여 먹습니다. 또 텔레비전에서 본 퀴노아가 혈관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습관처럼 드시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런 곡물과 씨앗류는 일반적으로 슈퍼푸드라 불리며 건강식품 코너에 늘 진열돼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의 몸에서는 이 슈퍼푸드가 언제나 슈퍼히어로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미를 먼저 살펴봅시다. 현미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천천히 된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씹는 힘이 약하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고령자에겐 문제가 됩니다.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장에서 발효되면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찬다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현미라고 해서 무조건 혈당이 덜 오른다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현미밥을 급하게 먹으면 혈당은 여전히 가파르게 오릅니다. 결국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퀴노아와 오트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양학적으로는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해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당뇨 환자가 양을 조절하지 않고 먹으면 결국 혈당을 올리는 탄수화물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 환자분은 오트밀은 건강식품이라 양껏 먹어도 괜찮다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혈당 일지를 확인해보니 아침 오트밀을 든든히 먹은 날은 오후 혈당이 늘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씨알류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바라기씨, 호박씨, 치아씨드 같은 것들은 혈당에 좋은 간식으로 홍보됩니다. 물론 적은 양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지방과 칼로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운동량이 적은 노인이 과하게 먹으면 체중 증가로 이어지고 체중 증가는 곧 혈당 악화로 연결됩니다. 특히 치아씨드 음료 같은 경우 포만감이 좋다며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에 들어간 당분이나 첨가물이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곡물의 이중성은 오래 논의된 주제입니다. 일부 연구는 통곡물이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하고 장 건강을 돕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는 노인의 소화 능력, 식습관, 섭취량에 따라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곡물과 씨앗이 건강에 이로운 건 사실이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양 조절과 섭취 방법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비유를 종종 합니다. 곡물과 씨앗은 좋은 약재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약재가 언제나 약이 되려면 체질과 상황에 맞게 쓰여야 합니다. 잘못 쓰이면 약도 독이 되는 법이지요. 한번 당신의 식탁을 떠올려 보십시오. 건강식품이니까 더 먹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곡물과 씨앗을 과하게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혹은 현미밥을 씹는 데 힘들어 그냥 삼키듯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이런 작은 차이가 혈당의 안정을 가르고 나아가 합병증을 막는 길과 부르는 길을 갈라놓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음식이라는 말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당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세심히 관찰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당뇨 관리에서 곡물과 씨앗의 두 얼굴을 올바르게 다루는 길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또 다른 착각, 바로 무가당 제품의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마트 진열대에서 무가당이라는 라벨이 붙은 제품을 보면 마음이 놓이실 겁니다. 설탕이 안 들어갔으니 혈당에는 괜찮겠지. 그러나 이 역시 당뇨 환자가 자주 빠지는 함정입니다. 무가당 요거트, 무가당 주스, 심지어는 무가당 두유까지 모두 건강식품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혈당을 흔드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무가당 요거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설탕이 들어있지 않으니 안심이 되지요. 하지만 우유 자체에도 유당이라는 천연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유당은 분해되면 포도당으로 변해 혈당을 높입니다. 게다가 무가당 요거트라 해도 토핑으로 넣는 과일이나 견과류 혹은 시럽을 곁들이다 보면 결과적으로 혈당은 더 크게 오릅니다. 한 환자분은 매일 아침 무가당 요거트와 과일을 곁들여 드셨는데 공복 혈당이 오히려 꾸준히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본인은 설탕은 안 먹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셨지만 실제로는 과일 속 당분과 요거트 속 유당이 합쳐져 혈당을 계속 자극했던 겁니다. 무가당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착즙, 무가당이라는 말에 속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스는 이미 섬유질이 빠져나간 상태라 과일 속 당분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사과 하나를 통째로 먹을 때보다 사과 주스로 마실 때 혈당이 훨씬 더 빨리 오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진료 중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설탕 안 넣은 주스만 마셔요. 그러나 혈당 그래프를 보면 주스를 마신 날은 확실히 변동폭이 큽니다. 결국 무가당이라는 단어가 혈당에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가당 두유도 주의해야 합니다. 두유 자체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 제품에는 종종 가공 과정에서 탄수화물이 더해지거나 농도를 맞추기 위해
전분이 첨가되기도 합니다. 또 일부 무가당 두유는 맛을 보완하기 위해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 있는데 이 감미료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려 혈당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무가당 제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무가당 요거트가 장 건강에 이롭고 당뇨 관리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무가당이라는 꼬리표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안정감을 줘서 과잉 섭취를 부른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는 무가당이냐, 가당이냐보다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기서 당신께 드리고 싶은 비유가 있습니다. 무가당 제품은 마치 소금 안 친 김치와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더 건강해 보이지만 속에 들어있는 양념과 발효 과정에 따라 여전히 나트륨이 존재합니다. 결국 무가당이라는 단어는 완전한 면허증이 아닙니다. 그저 설탕이 직접 들어가지 않았다는 표시일 뿐입니다. 혹시 당신도 매일 아침 무가당 요거트를 드시면서 스스로 안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무가당이라 괜찮다는 믿음이 바로 혈당 관리에서의 치명적인 허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제품의 라벨보다도 실제로 혈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혈당 측정기를 활용해 먹기 전과 후의 변화를 기록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진실은 무가당이라는 글자보다 훨씬 더 정직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당뇨 환자들이 많이 챙기는 단백질, 보충제와 건강보조제 속에 숨겨진 또 다른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어든다는 말을 듣고 단백질 보충제를 챙겨 드시나요? 실제로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건강을 위해 단백질 파우더, 프로틴바, 각종 건강보조제를 구입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간과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근육을 지키려는 선한 의도가 오히려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단백질 파우더를 살펴봅시다. 단백질 보충제는 흔히 무가당 또는 저당 제품이라고 광고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말토덱스트린 같은 첨가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토덱스트린은 사실상 고속도로처럼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탄수화물입니다. 환자분 중 한 분은 혈당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 단백질 파우더를 타서 드셨는데 오히려 혈당 변동이 커져 당화혈 색소 수치가 악화되었습니다. 프로틴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포장에는 단백질 1포스크기, 당 1게카린 같은 문구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당알코올, 시럽, 인공감미료가 섞여 있습니다. 당알코올은 설탕보다는 혈당 영향이 적지만 일부는 여전히 혈당을 올리고 또 장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단백질 간식기라고 해도 무조건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조제에도 비슷한 함정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이 많이 찾는 오메가3 비타민 칼슘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러나 일부 한방 보조제나 혈당에 좋다는 기능성 건강식품들은 가공 과정에서 당분이 첨가되기도 합니다. 특히 시럽 형태의 보조제는 복용하기 쉽게 만들려고 당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장지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흔들 수 있는 요소가 숨어 있는 겁니다. 학계에서도 보충제 사용에 대한 의견은 다양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단백질 보충제가 고령자의 근육량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음식에서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데도 불필요한 보충제를 쓰면 오히려 칼로리 과잉과 혈당 불안정을 부른다고 지적합니다. 진실은 이 두 가지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즉, 보충제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에 부족한 걸 채우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음식으로 채울 수 있는데
굳이 가루나 알약으로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하루 식단에서 두부, 생선, 달걀, 콩류를 조금씩 고르게 드시면 단백질은 충분히 공급됩니다. 굳이 파우더나 배 의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70대 남성 환자분은 근육이 빠진다며 하루 2번 단백질 쉐이크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체중은 늘고 혈당은 악화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식단을 바꾸고 보충제는 하루 1번만 사용하도록 줄였습니다. 대신 저녁에 구운 생선과 삶은 달걀을 추가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근육량은 유지되면서 혈당은 점차 안정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당신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보충제는 약이 아닙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잘 쓰면 도움이 되지만 잘못 쓰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는 그 해로움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혹시 지금도 건강을 위해라는 명분으로 단백질 파우더를 매일 챙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쯤 멈추고 당신의 혈당 기록을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그 속에 진짜 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일이 때로는 최고의 약이 되고 때로는 위험한 독이 되는 이유를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은 아침에 귤 하나를 까먹으며 비타민C 보충이 되니 건강에 좋겠지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점심 식후에는 배나 사과를 후식으로 챙기고 저녁에는 포도 몇 송이를 집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과일은 누구나 자연이 준 약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 과일은 때로는 약이 되고 때로는 독이 됩니다. 바로 섭취 시기와 양, 그리고 종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윗속이 비어 있을 때 과당과 포도당이 바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소량을 곁들이면 음식물과 함께 소화되어 혈당 상승 속도가 완만해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것은 과일은 반드시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에 조금만 이라는 원칙입니다. 어떤 과일이냐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사과, 배, 오렌지처럼 혈당지수, GI가 낮은 과일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반면 수박, 포도, 바나나처럼 GI가 높은 과일은 혈당을 빠르게 자극합니다. 실제로 65세 여성 환자분은 여름마다 수박을 즐겨 드셨는데 그때마다 혈당이 크게 튀었습니다. 수박 한 조각은 물처럼 가볍게 느껴지지만 혈당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충격을 줍니다. 또한 얼마나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과일은 건강하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사과 반 개 정도는 괜찮지만 하루 2개를 꾸준히 먹는다면 혈당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도한 한 남성 환자는 매일 아침 사과 1개를 드셨습니다. 식단 전체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혈당 곡선은 아침마다 뾰족하게 치솟았습니다. 사과를 반으로 줄이고 대신 채소를 더 늘리자 곡선이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학계에서도 과일 섭취는 논쟁거리입니다. 일부 연구는 과일에 들어있는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이 당뇨 합병증을 예방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는 과일 속 과당이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결론은 적당히 현명하게입니다. 과일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런 비유를 합니다. 과일은 마치 작은 칼과 같습니다. 요리했으면 음식을 멋지게 완성하지만 잘못 쓰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칼이 위험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혹시 당신도 포도 몇 알은 괜찮겠지 라며 습관처럼 드시지 않나요? 그 작은 습관이
혈당을 반복적으로 흔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계절 채소를 곁들이거나 과일을 반만 줄여도 혈당은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과일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 종류, 양,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관리해도 과일은 당신의 몸에서 더 이상 독이 아닌 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한국인의 밥상에 늘 오르는 전통 음식 속에서 당뇨 환자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밥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따뜻한 밥 한 공기, 된장국, 김치,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 한국인의 식탁은 늘 정겹고 풍성합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밥상 안에도 당뇨 환자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 음식은 건강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오히려 혈당과 합병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김치를 보겠습니다. 김치는 발효식품이라 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 김치는 대부분 소금과 젓갈이 많이 들어갑니다. 당뇨 환자는 고혈압을 함께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김치를 지나치게 먹으면 혈당뿐 아니라 혈압까지 악화됩니다. 또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액젓에 포함된 당분이 숨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김치는 아무리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하루 세 끼 김치를 많이 드시면 결국 건강에 부담이 됩니다. 된장국도 비슷합니다. 된장은 발효콩으로 만들어져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국으로 끓일 때는 소금을 많이 쓰고 조개나 멸치 국물로 간을 더 강하게 합니다. 게다가 밥과 함께 국물을 후루룩 마시면 탄수화물과 나트륨이 한꺼번에 들어가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흔듭니다. 실제로 한 70대 여성 환자는 밥은 조금만 먹었는데 혈당이 자꾸 오른다고 하셨습니다. 살펴보니 몇 끼마다 국물 반 그릇을 마시던 습관이 원인이었습니다. 국물만 줄였을 뿐인데 혈당이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것은 반찬 속 양념입니다. 불고기, 잡채, 멸치볶음 같은 반찬은 겉으로 보기엔 단백질과 채소가 어우러진 건강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리 과정에서 설탕, 물엿, 조청이 들어갑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음식 맛을 강하게 내야 입맛이 돈다고 생각해 양념을 넉넉히 사용하곤 합니다. 그 결과 작은 반찬 몇 젓가락에도 숨어있는 당분이 혈당을 자극합니다. 학계에서는 전통 한식이 건강식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채소 위주의 한식이 서구식보다 훨씬 건강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는 한식의 높은 나트륨 함량과 양념 사용이 오히려 대사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전통 음식도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며 조리법과 양 조절이 관건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68세 남성 환자분은 늘 나는 한국식 밥상만 고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혈당은 계속 불안정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김치와 국물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고 반찬 양념은 덜 달게 조리하도록 아내분께 부탁드렸습니다. 불과 3달 뒤 그분의 당화혈 색소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밥상의 작은 변화가 몸 전체를 바꾼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나는 약을 잘 먹으니 괜찮다며 전통 밥상을 그대로 즐기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전통은 소중하지만 당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율해야 합니다. 그것이 현명한 노후 관리의 시작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간식처럼 챙기는 건강 간식기, 사실은 혈당을 교란시키는 역설적인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오후 간식 시간이 되면 무엇을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라며 견과류 한 줌, 에너지바, 심지어는 건강 쿠키까지 챙겨 드십니다. 달콤한 과자 대신 건강식품을 고른 것이니
안심이 되지요. 하지만 여기에도 역설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가 믿고 먹는 건강 간식이 사실은 혈당을 흔드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견과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은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이 풍부해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루 한 줌이라는 권장량을 넘어서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70대 여성 환자분은 심장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몬드를 작은 접시에 가득 드셨습니다. 하지만 체중이 늘면서 혈당도 함께 악화되었습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 조금만 과하게 먹어도 몸에 부담이 됩니다. 에너지바는 더 복잡합니다. 포장지에는 단백질 보강, 저당 같은 문구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시럽, 당알코올, 인공 감미료가 섞여 있습니다. 일부는 혈당을 바로 올리고 일부는 장내 환경을 깨뜨려 혈당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한 환자분은 등산 전마다 에너지바를 챙기셨는데 운동 효과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늘 불안정했습니다. 원인을 추적해보니 그 에너지바가 문제였습니다. 건강 쿠키나 곡물 스낵도 마찬가지입니다. 곡물로 만들었다 해도 결국 당분과 지방이 함께 들어갑니다. 게다가 대부분 가공식품이라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환자분 중에는 흰 과자 대신 통곡물 쿠키를 먹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셨지만 검사 결과 혈당 곡선은 여전히 요동쳤습니다. 학계에서도 건강 간식의 역설을 지적합니다. 일부 연구는 소량의 견과류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는 가공된 건강 간식이 당뇨 환자의 혈당 변동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간식을 소량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간식은 약이 아니라 기호품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간식을 줄이고 제때 식사를 고르게 챙기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하나의 사례를 나누고 싶습니다. 74세 남성 환자분은 TV를 보며 늘 땅콩을 드셨습니다. 심장에 좋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2달간 혈당을 기록해보니 저녁마다 혈당이 상승했습니다. 간식을 끊고 대신 저녁 식사 후 따뜻한 차를 마시는 습관으로 바꾸자 혈당은 빠르게 안정되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건강 간식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무심코 입에 넣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습관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간식이 건강을 지켜주기는커녕 혈당을 흔드는 숨은 범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간식은 선택사항이라는 점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다면 과감히 줄이고 필요하다면 소량만, 그리고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에 가까운 것을 택하십시오. 이것이 혈당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잘못된 선택 대신 정말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당신의 몸을 살려주는 진짜 식품 조합을 소개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럼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하나 하고 궁금해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야 할 음식과 숨은 함정들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방향을 돌려 당뇨 환자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몸을 살려주는 진짜 식품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원칙은 단순합니다.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구체성이 부족하지요. 저는 환자분들께 언제나 한 숟갈 밥에 2숟갈 채소, 그리고 한 젓가락 단백질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간단한 비율만 지켜도 혈당 곡선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워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에서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반 공기만 담고 그 옆에 구운 두부와 채소를 곁들여 보십시오. 거기에 삶은 달걀 반쪽을 추가하면 단백질이 채워지고 포만감도 유지됩니다. 점심에는 밥량을 줄이고 대신 된장국에 두부와 채소를 많이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저녁은 더 가볍게
생선구이와 샐러드 그리고 작은 양의 밥. 이렇게만 해도 혈당은 점차 안정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합은 식초와 채소입니다. 식사 전에 오이, 양배추 같은 생채소를 식초 드레싱에 살짝 묻혀 먹으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식사 직전에 식초를 소량 섭취하면 식후 혈당이 평균 20.32% 낮아진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콩류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검은콩, 렌틸콩, 병아리콩 같은 음식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 단백질을 공급합니다. 환자분들 중 일부는 처음엔 낯설다고 하셨지만 습관이 되면 오히려 속이 편하고 혈당이 덜 출렁인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69세 여성 환자분은 늘 혈당 변동이 심해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식단을 크게 바꾸지 않고 단지 밥을 반으로 줄이고 채소를 2배로 늘리자고 권했습니다. 또 식사 전에 작은 샐러드를 드시도록 했습니다. 2달 뒤 그분의 혈당 그래프는 매끄럽게 변했고 체중도 3kg이 줄었습니다. 스스로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학계에서도 혈당을 살리는 식품조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합니다. 어떤 학자는 지중해식 식단, 즉 채소와 생선, 올리브유를 중심으로 한 식단, 이 당뇨 환자의 혈당 안정과 합병증 예방에 탁월하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학자는 전통 한식 중에서도 채소 위주로 조리하고 국물과 양념을 줄인 식단이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느 쪽이든 핵심은 단순당을 줄이고 섬유질과 단백질을 늘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대단히 특별한 식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재료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밥을 조금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늘리고 식사 전 샐러드 한 접시만 추가해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혈당을 살리는 진짜 조합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음식을 넘어서 생활 속 작은 전환이 어떻게 혈당을 안정시키는 강력한 힘이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먹는 것만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 관리의 진짜 비밀은 식단을 넘어서는 생활 속 작은 습관들에 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줄이는 것만큼이나 걷는 습관, 잠자는 습관,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이 혈당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먼저 식사 속도입니다. 밥을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반대로 천천히 씹으면 포만감이 빨리 오고 혈당 상승은 완만해집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같은 양의 밥을 먹더라도 천천히 씹은 그룹이 혈당 수치가 평균 20-30% 낮게 나타났습니다. 저도 환자분들께 한 숟가락마다 9번 이상 씹으라고 말씀드립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혈당 그래프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둘째는 저녁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을 든든히 먹고 나서 바로 TV 앞에 앉습니다. 하지만 이때 혈당은 가장 가파르게 오릅니다. 반대로 저녁 식사 후 10분만 걸어도 혈당은 훨씬 안정됩니다. 72세 남성 환자분은 늘 저녁마다 혈당이 치솟아 걱정이셨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식사 후 마을 한 바퀴만 걸어보세요. 2달 후 그분의 저녁 혈당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셋째는 수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혈당은 오히려 더 불안정해집니다. 밤에 2-3번씩 깨는 환자분들은 아침 혈당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방을 어둡게 하며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화가 나면 혈당은 눈에 띄게 오릅니다. 실제로 혈당 측정기를 착용한 환자분 중 가족과 말다툼을 한 날은 특별히 음식을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크게 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곧 혈당의 평화라는 말은 결코 비유가 아닙니다. 학계에서도 생활 습관의 힘을 강조합니다. 어떤 연구는 규칙적인 운동이 약물 치료 못지않게 혈당을 안정시킨다고 보고합니다. 또 다른 연구는 수면의 질이 당화혈 색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결국 음식, 운동, 수면, 스트레스, 이 네 가지가 서로 맞물리며 혈당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비유합니다. 혈당은 하나의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밥, 반찬, 약만이 아니라 걸음, 잠, 마음까지 모두가 악기처럼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음악이 나옵니다. 한 악기만 엇나가도 전체가 불협화음을 내지요. 당신의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약을 먹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생활 습관은 소홀히 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식사 속도를 늦추고 저녁에 조금 걸으며 밤에 숙면을 준비하는 작은 습관.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혈당을 바꾸고 나아가 삶의 질 전체를 바꿔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걸어온 여정을 정리하며 작은 선택이 어떻게 큰 차이를 만드는지, 그리고 당신의 미래가 얼마나 밝게 바뀔 수 있는지를 함께 되새기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긴 여정을 따라오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음식이나 약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당뇨라는 병을 안고 살아가는 당신의 삶 전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길잡이였습니다. 지금 눈을 감고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 식탁에 놓인 밥그릇, 점심시간에 습관적인 선택, 저녁 식사 후의 일상,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의 마음 상태. 이 모든 순간이 모여 당신의 혈당을 만들고 결국 당신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작은 한 숟가락, 작은 한 걸음, 작은 한숨이 모여 혈관과 장기를 살리거나 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꿀이나 말린 과일처럼 천연이라 불리는 것도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곡물과 씨앗, 무가당 제품, 보충제까지도 무조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전통 밥상 속 김치와 국물, 건강 간식이라는 이름의 과자들까지 모든 것이 당신의 혈당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채소와 단백질을 곁들이고 식사 속도를 조절하고 저녁에 조금만 움직이는 단순한 습관이 혈당을 살린다는 것도 배우셨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 결코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작아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들, 한 숟가락의 밥을 줄이고 반찬에 양념을 조금 덜 넣고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사소한 습관이 삶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차이를 만들고 그 내일이 쌓여 1년 뒤, 10년 뒤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제 당신께 전하고 싶은 건 희망입니다. 당뇨는 결코 당신을 올가매는 족쇄가 아닙니다. 관리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으며 충분히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멈추게 하지만 작은 실천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내년 이맘때 혈당이 안정되어 손발이 편안해지고 시야가 맑아지며 걱정 없는 일상을 즐기고 있는 당신의 모습. 가족과 함께 웃으며 식탁에 앉아 더 이상 음식 앞에서 불안해하지 않는 모습. 그 변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수없이 환자분들께 드렸던 마지막 조언을 오늘 당신께도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